네, 안녕하십니까. 하석준입니다. 벌써 한 달 전이 됐죠? 한 달 전에 정정현 PD님과 궤도 씨를 모시고 데블스 플랜 2 프리뷰 및 첫 주차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죠.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시즌2의 출연자 중에 제 지인이 몇몇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제가 응원하는 두 명이 다 끝까지 많이 남아있었고, 근데 저도 역시 시청자로서 이런 컨텐츠가 한 부를 보고 나면 그 다음 부로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 멈출 수가 없거든. 이거는 사실 프링글스라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10부를 봤는데 11부로 잘 안 넘어가죠. 그 다음에 11부로 하는데 12부로 잘 안 넘어가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감정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 지인들이 나오고 제가 너무나도 친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지만 진짜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준우승자 윤소희 씨와 세븐아이 씨 모시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홀쭉해졌네요, 윤소희 씨. 녹화일 기준으로 마지막 회가 공개된 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정신적 컨디션이 아직은 많이 이렇게 업다운이 있을 때입니다. 아무튼 매번 매주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이번 주에 사람들, 시청자들 마음은 어떨까라는 그게 엄청 심하거든. 그리고 찾아보면 안 되는데 판도라의 상자처럼 내 이름을 검색하게 돼. 네이버, DC 인사이드, FM, 인스티즈 계속 검색하면은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막 네티즌끼리.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단 좀 감정적인 안정을 좀 시키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희 씨는 저랑 최근에 이제 예능을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지난주 토요일에도 봤고 내일 모레도 만나요. 그때만 해도 되게 밝은 표정이었는데 사실 약간 지금 좀 풍파를 겪고 있고, 세븐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라든가 4, 5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보다가 요즘에 이제 각자 일이 바빠서 못 보다가 도쿄에서 한번 우연히 마주쳤는데 또 사진이 있습니다. 마주쳤다 이제. 이게 사실 나도 출연을 해봤고 어떤 4번의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엔 녹화장이에요. 현장을 내가 갔어. 문 열고 덜컥 안녕하세요 하고 빠바박빡 격정의 일주를 보내는 그 첫 번째,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두 번째가 각자 출연자들이 오프라인에서 한탄을 하면서 만나면 무조건 그 게임 얘기 하잖아. 맞아. 야, 그때 너가 이렇게 한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루 아니야. 종일 얘기하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계속 피드백을 해. 저렇게 하면 어떻게 진짜 그런 새끼였어. 이런 거라든가 혹은 내가 쟤 그렇게 봤는데 약간 오해했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녹이는 기간이 좀 있죠. 녹이는 게 9월부터 이제 프로모션 전까지. 맞아. 그렇게 이제 세 번째, 와,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나가겠구나.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가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컨택을 했던 시점이야. 소희 너 잘했니? 하고 4월 초에 우리 만났을 네. 때 얘기했고, 세아한테도 야, 첫 번째 주 분량 받았어. 그러니까 너가 쿠쿠 말하면서 형 리액션이 제일 궁금해요. 맞아. 그때의 감성. 1주차, 2주차 왔을 땐 내가 진짜 말이 없구나. 근데 3주차를 받았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러 왔어요. 여기. 너 좀 욕먹겠는데? 진짜? 라고 저는 사실 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3주차를 보면서. 세븐아이는. 예를 들면 이거는 방송 보기 전에 몰랐을 거 아니야. 아예 몰랐죠. 몰랐지. 이거 한 다음에 아예 몰랐지. 치콤보 이거는 치콤보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거 살릴 줄 몰랐을 거 전혀 아니야. 몰랐죠. 근데 그게 비하인드가 있는데 게임동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제 게임 잘했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나는 어제 다들 이러고 있더라고. 형 어제 이거 잘 봤어요. 현준이가 와가지고 형 어제 이거 잘 봤어요 이러길래 모르지 본인은. 나는 전혀 모르지. 거기서 왜냐면 내가 완전히 중계 나가는 100% 집중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쨌든 게임을 하니까 바로 넘어갔는데, 이게 프로모션 처음 이제 했을 때 넷플릭스 본사에 가서 만나는 그게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옆에 지영이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영이가 혹시 세븐아이 이게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앞에 한 3분, 4분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터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불안함을 느꼈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왜냐면 분명히 이게 이런 느낌이면 분명히 이게 막 멋있는 느낌은 아니거든. 난 알거든. 어쨌건 웃기긴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네, 미모화가 되고. 재밌으니까 뭐 그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작진들이 세븐아이를 많이 아꼈는데 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음악도 그렇고 당시에 있었던 출연자들의 리액션이나 이렇게 편집을 해주신 게 조금 제가 봐도 이제 웃으니까요. 재밌게 밉지 않게 나와서 네. 너무 멋있어. 그렇게 해서 이게 세 번째 이제 모먼트가 그렇게 그 스크린을 본 거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2주 정도
느끼시고 있는 첫 주차의 반응을 봤을 때 어땠었어요? 여기서 이제 갈리죠. 소희는 말이 없었지만 굉장히 잘하는 모먼트들이 많이 나오고 저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다인연합의 게임이기 때문에 나는 건 건담돼요. 없이 소리만 지르는 그리고 눈부라리는 이제 그런 캐릭터로 각인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입장이 다르죠. 근데 다행인 건 저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 저 같은 캐릭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냥 괜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당자로 시작을 했다가 겨드하이가 됐다가 맞아요. 대군하이로 끝났어. 저는 사실 반응을 일부러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출연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게 될지에 대한 각오를 하고 출연을 해가지고 반응은 찾아보지 말아야지 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요. 네, 전에 듣기만 했었어요. 좋다고 했을 때도 안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뭐랄까 네. 쉴드를 치고 시작을 했네. 그냥 2주차는 제가 보물섬 할 때 잘 했었다라는 기억이 있으니까 완전. 그냥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보여줄 거는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인서트 했고 뒤에 이제 내가 보물섬을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아예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나오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주차 나올 때까지 크게 막 반응을 더 안 봤던 것도 뭔가 안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여기서 봤던 난 것 같아요. 잘했으니까 네. 나쁠 리가 없어가 네, 있었겠네. 네. 그리고 3주차는 뭐 지금 네. 이렇다시피 지금 이러고 있고. 알겠습니다. 프로파일러 같으시네요. 네, 네? 지금 전문적인 프로파일러. 왜냐면 오늘은 형사 약간 이런 네. 옷도 이렇게 입고 가지 네. 않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네. 시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과 동시에 지인으로서 네. 여러분들의 뭐랄까 그 반창고 역할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다 짚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냥 이건 전체적으로 총평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특히 2주차가 지나고 나서 특히 6부 정도가 지날 때 데블스 플랜이 시즌 1을 간통했던 건 빌부터 플랜으로 욕을 먹었다면 시즌 2에서는 다구리 플랜이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컨텐츠는 언더독을 응원할 수밖에 없어. 왜냐 약자의 그 처절하면서 같이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세돌 씨라든가 저스트민 씨가 본이건 본이가 아니건 혼자 플레이를 하다가 떠났는데 여섯 번째 탈락자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안타까워요. 왜냐면 적어도 제가 아는 그 14명의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왕따시킬 만큼 어떤 인간성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그렇게 철이 없다거나 이런 플레이어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 그래서 검증에서 온 분.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게임 내에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게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룰이 전혀 없는 정말로 그냥 아예 케이지도 없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보시는 분들께는 그게 왕따로도 보일 수 있고 따돌려서 이렇게 고립시켜서 게임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인지는 하지만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게임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소희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부에는 왕따가 된 걸 구제하러 가는 네.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날 게임이 뭔지 모르잖아요. 게임을 듣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뭐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일부러 뭐 이렇게 5명 나누고 이렇게 4명 나눠서 방에 들어갈까 한 게 아니라 각각 방에 들어가다 보면 그치, 또 막 그치.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서 게임을 한 거지? 누구 하나를 막 오늘은 제가 한번 왕따 시켜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임은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누가 지금 제 한 명,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소외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으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게임하느라고 게임에 집중을 했지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덜 신경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면 그렇게 막 인간적인 것들에 사실은 신경 쓸 틈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룰 설명 1시간 받고 근데 사실은 그 룰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해하려면 한참 네, 걸려요. 메인 매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감옥동 매치는 좀 직관적인 게임들이지만 메인 매치는 굉장히 그 안에 여러 가지 히든 룰들도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복귀했을 때는 내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 우리가 왜 바보같이 6대 3대 2로 갔을까? 그때 오르만 했어도. 그렇죠. 왜냐면 뭐 이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저희가 5명이 뭉치면 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피스 있는 몬스터도 많이 잡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들은 사실은 복귀를 했을 때 나오지. 그 안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또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한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특히 이제 세도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싸움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세도이랑 같이 게임했으면 숫자도 채워가는 것도 있지만 전략가?
지략가를 저희가 이제 포섭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때부터 왜냐면 생활동 갔던 친구들은 계속 생활동을 가게 됐고 맞아. 그 게임이 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 감옥으로 왔으니까 특히 이제 감옥동을 갔던 친구들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6인 연합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근데 사실 그 룰을 알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팀이랑 다른 팀이랑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걸 쟤네들도 언제 알지 모른다라는 마음이 있다 그치, 보니까 그치. 아는 순간 최대한 그걸 빨리 적용하는 게 맞는 거다 보니 그걸 알게 됐을 때 바로 봤더니 상황이 이제 현준이랑 세돌 선배님 둘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에서는 세돌 선배님을 보내는 게 맞죠. 감옥동에 누군가가 생활동에 한 명 옛날 지니어스 때처럼 한 명 무조건 물귀신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룰이 있다거나 혹은 뭐 감옥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피스를 하나 더 줘서 다음에 조금 밸런스가 맞게 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았어. 저는 그게 제작진의 출제 의도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세상을 담고 있는 거죠. 저희처럼 생활동에 있다가 내려간 케이스 말고 원래 감옥에 갔던 7명 중에서는 현준이 말고는 한 명도 생활동을 밟지 못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를 풍자했다. 사회와 닮아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을 깨달아 버리면 이제 감옥동에서 더 일을 갈죠. 그리고 갈죠. 플레이가 더 날이 쓴 플레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비슷한 얘기라서 얘기를 하면 사실 생활동 입장에서도 게임을 관전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쟤네를 보내서 편하지 않다가 아니라 무서워요. 내가 저기에 이런 일이 네, 될 수 있다. 내가 다음날 저기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있고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고 있으니까 다음날에 얼마나 독해져서 올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편집돼서 안 나왔다거나 대화의 진함이 감옥동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저는 대화의 농도가 좀 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생활동의 그 대화는 좀 편집이 안 될 만큼의 농도가 나오진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되게 직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쟤 죽이자. 혹은 뭐 내일은 누구 데리고 올까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근데 아마 생활동 나름대로의 끈끈해지는 뭔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화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생활동이 끈끈해지는 그 과정을 담기 힘들었다. 조금 담기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거기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 벼랑 다 끝에 같이 몰려있지. 벼랑 끝에 몰려서 우리 죽지 말자인 거고 또 다른 의미에서 농도가 짙을 수도 있는 게 저희는 이 감옥동을 보면서 계속 무서웠거든요. 쟤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잘해보자라는 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저는 아쉬웠던 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만 보여지지 저희 되게 안에서 나름 막 그 화살표 보물섬 하는 것도 되게 화살표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턴엔 네가 먹어, 다음 턴에 내가 먹을게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양보도 되게 많이 했고 그치. 챙겨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게임을. 뭐 7시간, 8시간 동안 서로를 챙겨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서로 이렇게 아, 쟤는 진짜 내 편 이런 게 생기는데 편집돼서 아쉽다라기보다 당연히 보여질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약간 저희끼리 끈끈한 거에 대한 좀 당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네, 안 됐을 수도 전달이 안 된 있겠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2주차의 내용이 대충 이렇게 끝났어요. 산수모태에서 카이스트 수학관 산수모태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 멘트에서 이제 2주차가 끝났고 3주차가 공개가 됩니다. 현준 씨가 언제든지 난 통수를 칠 거지만 티내지 말아야지 하다가 티를 내는 순간에 딱 와버렸어요. 대놓고 하는 거야 이제. 5대2에서 6대1이 되니까 토이 씨가 현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규현 씨도 마찬가지고. 야, 너 괜찮아? 얘 슬퍼해. 진짜 오늘 지금 속상해. 어떤 마음이었나요? 사실 저랑 규현 오빠랑 현규는 되게 아무래도 끈끈했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는데 안 그래도 계속 이제 누나 힘들어, 누나 우울해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많이 했어요? 예, 계속 와서 했어요 저희한테 누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서가지고 9명일 때 아니면 1명일 때? 현준이가 이제 쪽으로. 가버리면서 근데 안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같이 하기로 해놓고 같이 안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준이가 있으니까 사실 그래 저 둘은 피스도 많고 그냥 저 둘이 해도 괜찮지 뭐 똑똑한 애들이고 이러고 그냥 여기로 감옥동 플레이어들이랑 플레이어를 하게 됐는데 현준이가 갑자기 마음을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 보기 전에 저는 몰랐어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와버리니까 갑자기 왜 이게 6대1이 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저렇게 혼자 둬도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아니라 플레이를 하다가 누구 한 명이 저렇게 똑같이 됐더라도
그냥은 못 넘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세븐아이가 만약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저는 저거는 접근법이 똑같아요, 여전히. 현규의 게임에 소희랑 규현이가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여전히. 왜냐면 굉장히 명백한 상황들이 이제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 히든을 그걸 갖고 있는 보상을 걸 알고 심지어 있는.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제가 알았을 때 그 감정은 사실 그대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전 시청자였으니까 상황을 모르고 쿠키까지 나오잖아요. 저 쿠키를 보면서 현규 씨가 둘이 돌아올 때 내가 왜 그걸 다시 물어봤냐면 그냥 해. 나 혼자서 할게. 나 생명 하나 더 있는 거 알잖아 해서 여기 이 게임에서 질지언정 배짱 있게 6대1로 져버렸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모두에게 당위성이 좀 갈 수 있지 않나? 네. 승리의 기억과 약속의 기억과 본인은 이거 말 타고 이게 마치 있어요. 이거. 와 진짜 그때 현규가 요걸 했으면 좀 더 다이나믹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시청자로서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둘은 알고 있었잖아요. 저랑 규현 오빠 입장에서는 뭐 썼으면 좋겠죠. 썼으면 좋겠는데 둘 다 쓰라고 말할 성격은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인디비주얼이니까. 네, 그거는 그리고 사실 비밀에 대한 거를 얘기했을 때도 생각보다 그 안에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치. 저라면 누가 나한테 이거 나 진짜 비밀이고 이게 내 목숨줄이야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의 비밀 듣는 걸 좋아하지 그치, 않아요. 그치. 왜냐면 뭔 비밀은 말이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뭔가 그 상대의 운명에 내가 기여를, 그러니까 선택권을 없애버린다는 게 힘든 성격이에요. 꺼내기 네, 어려운 네. 말이었다. 그래- 규현 씨도 그런 네, 성격이기에. 규현 오빠도 그런 성격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사람 둘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답답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그것에는 네. 그렇게 끈끈하게 해줬으면 살려줬어야지가 있고 네. 아니면 그걸 말 못하면 그게 끈끈한 거냐라는 게 지금 이렇게 모순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시각을 말씀드리면 현규는 현규 안에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14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유일하게 2명이 그렇게 행동하는 친구들이에요. 규현이랑 소희. 이 두 친구들은 굉장히 나이브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사실은 이제 게임이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규현이랑 소희를 보면서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쟤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만큼 남한테 피해도 아예 안 주려고 하고 그리고 평소에 그냥 모든 걸 양보하고 살았던 애들이에요, 얘네들. 저는 여전히 이거 보네드 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임 내에서의 완전 치명적인 보네드 플레이를 둘이 했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근데 그 보네드 플레이를 하게 된 이유를 내가 이들의 인생에서 찾은 거야. 밖에서 이제 출연자들끼리 만나고 이랬을 때 보였던 행동들이나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진짜 그냥 그러니까 되게 바보 같거든요. 현기야, 너 이거 까. 너 이거 야 우리 너 때문에 돌아왔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맞아. 나 근데 그걸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했으면 시청자들이 네. 까면 깐 대로 네. 당위성 있어. 근데 둘이 그래 그러면 떠날게 파이팅이야 하고 떠나버렸다는 게 참 아쉽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지금 나와서 생각했을 때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떠날 줄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되게 아니한 규현 씨가- 생각이었는데 셋이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메인 매치를 계속 이겨왔으니까 이것도 이기지 않을까. 승리에 그러니까 도취됐군요. 두 생각을 가지 다른 했었죠. 것 같아요. 게임 자체도 엄청 방심해버린 거고 네, 맞아요. 동시에 지금 어쨌든 간에 데블스 플레이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인간의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구도를 바라보는 눈도 그 순간에는 완전 바보가 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니까 최악의 결과가 이제 규현이가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탈락한 맞아요. 거잖아요. 현규 씨는 왜 안 썼을까? 현규는 게임을 게임으로 본 거예요. 근데 감정적으로 호소했잖아. 그 감정적인 호소도 그 게임의 일부였던 거죠, 아하. 현규한테.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거예요. 나 이대로 하면 게임 지는데, 이기려면 이 둘이 필요해.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소희 씨 생각 어때요? 저도 그냥 비슷한 생각인데 히든 피스 막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나 지금 이 게임 이기고 싶은데 이 게임 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누나랑 형은 내가 우울하다고 얘기하면은 도와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한테 누나 형 도와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때 이걸 안 봤죠? 진짜 진심이야. 피스를? 네. 왜 안 받았어요? 이것도 성격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뭔가 남한테 호의를 받는 게 불편했어요. 근데 본인이 5인 팀에 있다가 네. 6대1이 되는 순간 빚을 지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 저도 저렇게 안 받을 필요가 있었나? 라는 성우 생각이 발현 들어요. 앞섰네요, 아주 그냥. 너무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이타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데블스 플랜에서
하는 게임이나 이런 이제 특히 이제 메인 매치 같은 경우에 그 두뇌를 쓰는 거에 있어서 제일 최적한 플레이어를 뽑으라고 그러면 저는 윤소희 뽑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그 외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를 하는 거나 정치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긴다거나 이런 거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플레이어는 윤소희예요. 그렇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소희가 갖고 있어서 실제 사회에서는 되게 각광받을 수 있는 사람인 물론이죠, 거예요. 물론이죠. 근데 저건 서바이벌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도파민을 받는 건데 소희 씨가 성격상 너무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맞아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인연합 대 다인연합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플레이어들이 뭐 5명, 5명, 6명, 6명 이렇게 있었을 때는 사실 그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맞아요. 소희의 약점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부각돼. 그러니까 옆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감옥동 멤버들은 그게 보이니까 저 멍청이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왔죠. 사실은 저희 안에서도. 한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분이 일단 붙습니다. 저걸 보면서 제가 저번 프리뷰 때 얘기했지만 첫날 비주얼과 5일차의 감옥 비주얼이 야 진짜 시커매지더라고. 네. 그 다음에 은유 씨는 살 빠진 게 보여. 다 날라갔어요. 맞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맞아. 그래서 아무튼간 이게 지금 시청자들은 이게 진정한 결승전이야. 그래서 아무튼간 은유 씨가 승리를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수만 넣으면 게임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편집이 돼서 그렇지 사실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안 근데 났어. 저는 이제 안 났어. 그래서 이제 저는 보고 이걸 못 보고 있을 리가 없는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벽을 집어드는데 이미 벽을 집어드는 손 자체가 떨리기 시작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지영이랑 둘 다 저희 이제 나와서 밥 먹을 때도 그 얘기 했던 게 야, 아직도 나는 다른 거는 뭐 기억이 안 나.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내가 너 손 떠는 건 기억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셋이 다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걸 그 순간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되게 시청자들도 저기에는 몰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약간 그리고 세븐아이도 강지영 씨랑 이제 마지막 그거 할 때 약간 울컥한 게 보여요. 눈물 흘렀나요? 아니요, 뭐 이렇게 울진 않았는데 붓고 찡했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바둑 못 두시네 이거. 그렇게까지 이게 막 방송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아예 없어가지고 그 감정이 되게 슬프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왜 강경 씨가 탈락하였습니다 이 그 멘트가 나오잖아요. 탈락하면 죽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맞아. 세상에서 사형적으로 사라지는 보내는 느낌이거든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네,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너무 이해합니다. 네 그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좀 신기하고도 되게 진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메인 매치를 시작을 합니다. 현규, 소희, 현준, 세하, 은유가 이제 5인이 돼서 플레이를 하고 각자의 소감을 얘기하는데 각오에서 그 전에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랬죠? 저랑 소희 누나가 1등, 2등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살아남은 김에 우승을 해야겠고요. 감옥에서 쭉 버티면서 온 게 스스로 좀 대견하기는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개는 안 졌으면 좋겠어요. 현규가 안 졌으면 뭐야? 내가 잘하겠다가 아니라 현규가 안 졌으면 좋겠어. 이거 뭔가요? 누나의 마음인가요? 뭐 연하남을 바라보는 연상 눈 이게 뭐야?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말하기가 되게 꺼려졌나 봐요. 우리 둘 빼고 나머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게 꺼려지니까 그냥 제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욕을 먹어도 싸네 보니까. 그러니까 현규가 잘했으면 저게 좋겠어. 뭐야? 조금. 아니 근데 저도 스크린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내가 말을 저렇게 했어? 이러면서 저게 뭐야? 당황했어요. 그건 제작진 측에서 좀 커버해줬어야 되는 거 그게 아니야? 아니. 저도- 그것도 맞아. 뭐 그거 맞긴 해. 저는 저게 뭐야? 남미세를 만들어. 저 당연히 욕을 먹지. 저도 사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보내셨구나. 여기 근데 스크린으로 너무해. 봤을 땐 어땠어? 저 그래서 스크리너 보고 너무 약간 뭐야 이게 솔직히 진짜 그러고 혼자 그리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얘기는 못 하잖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동생한테 엄청 막 진짜 너무 열받는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친동생한테만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남동생. 친동생 남동생이거든요. 그래서 현규가 그 안에서 그냥 너 친동생으로 느껴졌나 보네 아예. 나한테 그럴 수 진짜 있지. 친동생이었어. 왜냐면 나는 남동생이 그러니까 있고 엄청 가까운 욕을 먹으면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 혼나야지. 가족이랑 출연하기 있어? 그럼 가족이랑 출연한 거야 얘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18을 보고 일단 하루를 쉬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쉬었어요. 시청자로서. 오케이. 그 다음날 이제 11화를 봅니다.
이거에서도 와 진짜 하늘이 살린 저런 패였죠. 한 번 더 이제 현규 씨가 가서 그럼 현준이를 빨리 보내고 세 명이 남자라는 걸 제안을 하는데 세븐아이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것도 이제 시청자들의 마음을 조금 응원하게 만든 약간 상남자 모먼트일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게 감정이 우선이 된 거죠. 아니요. 그 감정이라기보다 명분이죠. 계속 얘기했던 건 아니 지금 현규 손에 다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저걸 깨야 된다라고 우리가 명분을 갖고 게임을 계속 해왔는데 내가 지금 준결승을 가겠다고 그 신념 다 깨고 현규가 보여주는 거 보면서 같이 현준이를 죽인다? 이건 제가 제 안에서 명분이 없는 거죠. 본인의 명분을 지켰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 근데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순간에. 이게 이렇게 너무 하다- 당황스러웠어. 자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하고 뭐 콜 받겠습니다. 의심하시는 겁니까? 네. 타타타타타타. 바로 다음 라운드였어요. 바로 다음 루. 내가 저거 볼 때 DM 보냈어. 아 그렇구나. 카드 반납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먹을게. 근데 분노가 아니었어요. 내가 현준이한테 질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현준이는 대화의 대상이 안 됐죠. 아 얘랑은 대화 안 해. 소희 씨는 이쪽에서 이제 현준이가 걸어올 때 저희끼리 계속 주고받는 것만 했잖아요. 이것도 싫었고 이렇게 한 개씩 깎이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결승 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싫은데 피스 정현주를 데리고 와서 같이 게임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보면은 저 대답 안 하고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진 않았어요. 저 굉장히 상황이. 이제 수동적인 인간으로 바뀌죠. 로봇이 네. 되죠, 로봇. 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래. 저 어떤 되게 오래 방향이든 했죠 플레이. 진짜 오래. 42라운드. 몇 시에 끝났어? 8시인가? 한 9시 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오래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썩 나가는 장면이 있고 야, 여자가 있습니다. 정윤규 씨 의심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나 진짜 이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 있어서 한번 물어봐도 돼? 너가 우승하는 거야? 여기서 아니요, 이제 저희 저 똑같은 저 질문을 둘중 한 보면서 명이랑 파이널에서 해요. 근데 그건 왜 그렇게 정한 거야? 소희 표정 보세요. 저 저거 스톱하고 소희 표정 봐야 돼. 지금 소희 표정. 포인트는 현규가 아니야. 소희 표정이야. 표정 봐봐. 표정 봐봐. 저 넉나가 있는 넉 나가 있는 표정. 저 대답이 난 너무 웃긴 거야. 너희 셋이 올라가는 거야? 아니요 저희 당황한 거죠. 당황한 거죠. NPC한테 질문했을 때라든가 저 딜러님한테 질문했을 때 대답이 나온 거야. 맞아. 이거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거야 사실. 너무 나쁘다는 거거든. 야 니네 나쁜 거야 지금. 표정 봐봐. 소희 표정 봐봐. 소희 표정 봐봐. 너무나 알고 있던 지점을 오빠가 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럼 저때 윤소희 씨는 데스매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감옥 가서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현균 하고 1등으로 있었죠. 마음속으로 그냥 찍은 상태였어. 그냥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제가 피스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 배팅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그걸 내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제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규가. 이렇게 둘이 계속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감옥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 마음속으로 한 번쯤 뒤집을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 계산은 했어? 생각은 하지. 내가 안 올라가고 현준, 현규 혹은 현규 세븐하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그 생각까지는 못했죠. 일단 이제 저 비트웨이가 상황에서는 될 일단 나를 그러니까 이제 녹여서 빨리 죽여야겠다는 사실 생각만 했겠죠. 딱 그거예요. 그냥 한 명 누구 떨어져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게 원래 현준이었던 것뿐이고 불편했거든요. 2대 2명, 3명 할 때는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가다가 피스 하나씩 없어지는 게 괜찮았는데 저런 상황까지 돼버리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전날의 공기를 확실히 기억하는데 이게 서로 불편해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막 표정도 짓고 이러면 그냥 나 눈 안 마주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넷이서 이걸 돌리는데 대화가 없어. 아예 그 메인 베스트 오빠한테 이렇게 대화가 없었던 적이 없어. 근데 소희 씨의 아예 그 변명은 아니고 그냥 너무 대화도 없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말 걸려고 내가 그래도 사탕 줬잖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탕을 편집해서 하여튼 너무 고마워. 내 마음 너무 고마워. 날 지금 저렇게 녹여주는데 아, 너무 네가 사탕 준 거 지금 얘기를 하냐? 죄송해요. 너무 고마운 거지, 제가 나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소희 씨는 저때 넋이 나가 있었다 사실상. 네. 42라운드는 뭐야? 한개 우리 먹고. 이때 어땠어요? 앞에가 편집됐는데 사실은 현규는 42라운드가 될 때까지 한 번도 5개 이상을 본인이 갖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랑 차이를 항상 벌려두고 있었어. 또 자리도 내가 뭔가를 던지려면 소희가 붙어야 돼. 근데 딱 40라운드에 소희가 딱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피스가 많이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고받으면 무조건 5개의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개 차이, 3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40라운드 때 이미 독을 품고 있었죠. 41까지는
그게 틈이 안 생기다가 42에 딱 틈이 생긴 거네. 30라운드쯤 되니까 이제 확실히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못 이긴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게이머잖아요. 저는 게이머의 대표로 나간 거잖아요. 특히 이제 포커 친 사람들의 대표로 나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게임에서 나 지금 이길 방법 없으니까 다 집어던지고 나가야겠다. 이건 못하죠. 저는 이제 나와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지 같은데 그냥 똥 한번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 소희야, 소희를 잠깐 이제 일로 와봐봐. 이 너 연구자 가고, 소희에게 가고, 전투력을 이 불러일으키기 감옥 가서 시작합니다. 너가 딱 할수 총을 쏠 있는 줄 모르지만 총을 채워준 거잖아. 다 여기다가. 너 우승하고. 네, 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잠깐만. 근데 총을 가진 채 생각해 볼게요. 저때 마음을 얘기해 주세요. 갑작스러웠어요. 이렇게 뭔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던 와중에 오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리가 일단 생각 정리가 잘 안 됐고요. 근데 시간이 좀 길었잖아. 저렇게 편집돼서 나간 컨텐츠보다. 아니 저건 진짜 그냥 리얼타임. 리얼타임이었어. 네. 그래서 저러고 가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다른 것 때문에 막 감정이 이렇게 됐던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한 오빠가 되게 대단하기도 하고 뭔가 미안한 거예요. 누구한테? 제가 지금까지 저 의심 배팅이라는 게임을 임한 자세가 그 자세가 너무 부끄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만 가지 감정이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네가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게 일단 진짜 컸던 것 같고 저는 고마웠어요 오빠한테 그냥. 그치.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계속 자동차로 가고 있고 세븐아이는 자전거로 존나게 따라가다가 내리막이 온 거야. 내리막에서 겨우 쫓아가지고 소희야 자전거 타고 캉캉캉캉 너 문제 열어봐 야 총 이걸로 저 쏴 죽여. 총 받고 생각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저렇게 근데 보여가지고. 아무튼간 저 안에서 그래도 세븐아이는 몸을 던져서 순위를 바꾸는 걸 했고 소희는 어떡하지 하는데 그 와중에 좀 걱정이 됐다.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현규는 저걸 인정한 거예요 그 상황을. 네, 인정할 아니,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상황이었어요.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랑 오빠랑 배팅을 주고받으면 제가 집에 가거나 아니면 오빠가 위로 인정을 올라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면 제가 집에 갈 수도 있는 그랬나? 상황인 그 거예요. 패를 만약에 인정 안 제가 하면 인정 내가 안 다 하면. 봤잖아요 그냥. 네. 계속 패스하면서 네. 나한테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했죠. 네. 오빠는 이제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너 이거 안 받으면 내가 올라간다 아니면 네가 받아서 1등해서 네. 쟤네들 근데 얘도 바보야. 그게 아니라 그 말도 못해. 그 말을 본인이 그 말은 현규한테 했어. 직접적으로 얘기. 아니 그 오빠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황은 오빠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오빠가 올라가는 상황인 거야.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하나도 고민 안 하고 현규야 미안한데 이렇게 되면 내가 집에 오빠가 올라가고 내가 집에 갈 수도 있어. 이건 못하겠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상황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러니까 고민도 안 고민을 했지. 했으면 고민을 할 때 거기다 얘기를 해야지. 근데 만약에 아, 그치. 지금 너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지금 안 받으면 내가 감옥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너가. 한테만 1등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우는 거야?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그래 그럼 내가 죄송해요. 아무래도 내가 형 이거 스크리너가 공개되고 내가 이걸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핸드폰으로 집 이제 텔레비전을 찍은 다음에 소희한테 문자를 보냈어. 소희야 역사상 제일 슬픈 우승자의 표정이라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냈지. 네 맞아요. 맞지? 네 맞아요. 저도 부끄러움과 그 미안함과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내가 봤을 때 부끄러워서. 그냥 완전 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멘탈은 이미 날아갈 대로 털린 날아갔고 이 오빠가 한 행동과 이 모든 게 약간 와가지고 그냥 모든 걸 잃은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뭐 오열할 수도 있죠. 은유 씨도 저렇게 웃는다고? 은유 씨도 형전 다음에 울었잖아. 어떻게 그거랑 비교를 해요? 그거는 커버가 안 되지. 저게 말이 되냐고 지금. 비슷한 심정이라고 난 생각해. 은유 씨가 데스매치에서 혼자 살아남았을 때나 자기랑 같이 플레이했던 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건 비슷한 심리라고 난 생각해. 그렇지 않을까? 약간 비슷한 느낌이 거니까, 있지. 그거는? 그런데다가 난 오빠가 그렇게 한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 오지 저 감정. 표정 봐봐 저 표정. 결승전 진출하면서 표정이. 슬프게 진출했습니다. 데스매치를 둘이 붙는데 당연히 안티 현준 체제의 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규를 응원했겠네요. 둘이 할 때는. 사실 둘 다 응원하긴 했던 게 둘 다 응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현규가 올라오면 그냥 말하던 대로 돼서 좋고 현준이가 오면 또 현준이가 와서 나한테 좀 편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을 혼자서 막 배 아프고 막 당연히 근데 저 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몸과 마음이 닳고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엄청 악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11부를 보고 또 하루를 버팁니다. 12부로 잘 안 넘어갑니다. 그치,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그 와중에 나는 누가 우승한지 모르고 봤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소희야 너가 각성해라 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때 이제 아침에 뭐가 있어요? 뭐 좀 편집됐다거나 어떤 그냥 별로 둘이 대화를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기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저는 근데 사실 지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승부가 없는 것처럼 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는 게임하면서 지는 걸 정말 싫어해요. 특히나 1대1로 싸웠을 때 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해서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기는 걸 또 티내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팀에서 제 페이스를 흐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과하게 나 이기고 싶어 하면 저는 차분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차분한 게 제 장점인데 이기고 싶어 하다가 내가 삐끗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부터. 현규 씨 물에다가 설사약을 탔다고 하나 뭐 생각 못 해봤네. 제가 그 정도까지는. 나는 결승전 전날 궤도한테 술 먹였거든. 뭐 술을 많이 먹지 않고 맥주를 먹었는데 농담으로 야 너 많이 안 먹더라 이렇게. 그때 이제 세븐나인은 현준이가 현규한테 졌다는 걸 몰랐겠네? 집에 가고 있었죠? 그 다음날 굉장히 분한 상태로. 근데 마이너한 질문인데 탈락을 두 분은 안 해보셨으니까 그 탈락한 다음 프로세스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밖에 말을 못 하겠네요? 맞네? 이거 나밖에 모르네? 어이씨, 그러네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회 실험 당한 느낌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딱 나와가지고 세트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탈락 인터뷰 룸으로 가게 되면 그 큰 세트들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나는 6일 동안 내 세상은 저 세트 아니었어. 내 머릿속은 이미 세팅이 바뀌어가지고 생활동, 게임동, 감옥동으로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두뇌를 갖고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저거 다 게임이었지. 이제 이걸 그때 느끼지. 그 마스크에 나온 배우가 나온 그 영화 뭐지? 트루먼 쇼. 맞아요. 저도 딱 내가 트루먼 쇼의 출연자로 내가 출연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어머니가 혼자서 독백 해놓으셨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떨어지면 온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 날 혼자 이제 오늘도 안 오는 거니? 이러면 이런 문자가 와 있어? 그러면 한 금요일쯤에는 뭔가 설마 되게 웃음? 아니 약간 잘하고 있나 보구나 우리 아들 화이팅 이런 메시지가 와 있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밤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한 4시쯤에는 물음표 뭐 이런 문자가 와 있죠. 근데 이제 8시 정도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8시에 떨어지고 이제 차에 타가지고 핸드폰 받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화를 드린 게 어머니 전화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딱 전화를 드리니까 이걸로 전화를 했어야지 누나. 이게 그러니까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끝났니? 고생했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제 아가 들렸잖아 이미.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저도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스크리너 부모님이랑 같이 모습 봤나요? 스크리너 첫 1화를 같이. 왜냐면 저희 어머니 이제 뭐 방송 이런 거 관심 없으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걸 나간다고 했을 때 그거 나가면 장가 갈 수 있니?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제 있으니까 혹시 장가 갈 수 있는 거니? 근데 이제 제가 1화에 담당 대우부터 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제가 근데 다는 안 보여드렸고 앞에 이제 감당 대우 부분을 같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조용히 이제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을 이렇게 딱 끄시더니 이러고 이제 다시 본인의 본집으로 가셨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선을 보거나 소개팅 할 때 난 될 것 같아. 미인이신데요? 딱 간 다음에 얘기 좀 하다가 어떻게 얘기 좀 해보니까 나 감당돼요? 딱 하면은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해. 근데 그럼 중간에 한 번도 휴대폰 안 받았죠. 그런 거 전혀 없어. 진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거의 뭐 다른 게 없는 게 무슨 예를 들면 감옥동에서 정말 저것만 줘. 정말 저것만 줘요. 맞아. 그리고 실제로 제빵 진짜 맛없어? 진짜 맛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도 3kg 빠졌거든요. 은유는 3.5kg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도 빠지지 않았어? 저도 한 3.5kg 허안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심리적으로 것 같아요.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결승을 하고 세븐아이가 딱 왔을 때는 결국엔 소희 현규구나라는 걸 현장 와서 알게 되잖아.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미 나한테 떠난 게임이었고 다만 이제 저는 사실 굉장히 일방적으로 응원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칩을 준 것도 그게 단순히 무슨 현준이나 현규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소희한테
마지막에 제가 칩을 다 주고 간 게 아니고 메인 매치를 하는 내내 이제 저희가 계속 졌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감옥동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소희한테 진 것 같은 거야. 내가 소희한테 진 거는 승복이 됐어. CPU가 너무 왜냐면 대단한 제가 계속 CPU.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감옥동에서도 막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무슨 슈퍼컴퓨터 같다고. 근데 나는 그거를 첫날부터 느꼈거든. 기사여행을 푸는데 15분 만에 풀어버린 거야. 쟤 진짜 똑똑한 애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보물섬 이런 게임은 그냥 전 지금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시 하면 될 것 같아? 저는 100번 해도 소희한테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한테 소희는 능력치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플레이어였어.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나는 이제 못 올라가? 그러면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결승전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게 소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야, 게임 잘하는 소희가 우승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그게 그나마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시키는 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소희 씨는 어떻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었지 뭐. 아니 들어봐. 내가 쟤를 눌러야 되고 뭔가 그런 게 경쟁하라 그러면은 피곤해요. 경쟁하는 거 피곤하다고 저기 이제 인터뷰를 초반에 아예 처음 미팅 정도에 한 것 같은데 섭외가 돼서 첫날 안녕하세요 할 때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어요. 빨리 탈락하진 않겠다 정도의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 출연자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네. 왜냐면 출연료를 받고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나는 역할을 해야 돼. 맞아요. 역할을 했고 소희는 분명히 그래 충분히 역할을 했어. 자신의 팀이 승리하는데 역할을 함으로써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줬고 계속 생활동에 머무르겠구나. 저 플레이어가 뛰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뭐 경쟁은 피곤해요라고 처음에 미팅은 했지만 내가 방송인으로서 결승에 올라갔네. 저 때는 그 방송인으로서 결승에 올라갔네 보다 사실 저는 그 전날 저를 결승에 보내준 게 세아 오빠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게 확실히 있었고 현규랑 붙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까지 같이 해온 만큼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다들 출연자들이 왔는데 뭐 응원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니까 진짜 이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날 아침에는. 저 때 그 모든 14명이 모였을 때의 여론은 어땠어요? 모두가 나머지 출연자 12명이 윤소희가 똑똑한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소희 성격상 안 드러내는 성격이니까 우리 이제 답답한 거야.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결승에서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 소희도 알고 있었습니까? 전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막 미안했어요. 미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터뷰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3억 8천 못 가져간 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람인 거야. 이타적인 사람인 거야. 애초에 태생이 그냥 이타적인 애야 얘는. 제가 병신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 제가 못 이겨서 죄송해요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 병신인 건 둘째 치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요일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잘했잖아, 결승도. 근데 그걸 알아야 소희를 이해하는 거죠. 쓸데없는 아니, 타인에게 쓸데없는 제가 병신이었던 배려가 것 있는 거야. 같아요. 제가 병신이었던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표현해. 병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우리가 이걸 한번 듣는구나. 네, 나이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다니까. 넌 너 플레이 한 거지. 맞아. 야, UFC 선수가 빠박한 다음에 이렇게 멍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거든. 맞아. 이걸로 배웠고 더 나은 플레이어가 돼서 더 나은 선수가 돼서 다음 경기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는데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원래 제 성격이라면 그냥 미안하기만 하고 끝났을 텐데 이 일주일이 저한테 준 거는 그러니까 윈 올 런이야. 네, 맞아. 맞습니다. 형이 한 말이 네. 딱 맞는 거야. 승부는 원래 그런 거야. 네. 소희도 이제 예쁘장하게 딱 차려입고 이제 정장을 입고 등장을 해서 첫 게임을 요건 이제 배팅 실수라고 생각해. 요거는 이제 경험 부족.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면 A나 B를 골라야 되는 싸움에서 B가 정답이었는데 B를 고른 거야. B를 골랐는데 마킹 실수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배팅을 많이 안 그렇지. 해봐가지고 난 뭔지 알아. 저그 할 때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은 압도를 했고 현규 씨가 완전 실수를 했잖아. 근데 저 게임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어? 두 개 다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호랑이도 해보고 양도 해보고 이러니까. 하나는 계란 네. 후라이로 하나 볶음밥을 만들고. 마지막 게임은 윤소희 씨가 압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차렸는데 13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8일 맞아요. 8일 4 잘못 기억력이 계산해서 좋으시네. 뭐 한 번 정도의 실수를 했는데 난 마지막이 왜 질 가능성 0과 질 가능성 50 중에 질 가능성 50에 배팅을 했어. 질 가능성 50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제가
못 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규가? 현규가 아직 뭔지 모른다고. 왜냐면 계속 계산을 앞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배팅을 2개를 안 거는 순간 네. 질 가능성이 0에서 25%건 33%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못했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아직 찍어야 되니까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거기다 추가로 저거를 이렇게 질문권을 가져왔을 때 제한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제한 시간이 없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놓고 계산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까지도 제가 계산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지금 빨리 아직 뭐라도 정확하지 않을 때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땡겨서 한 번 주고 다음 건 그럼 완전 그 다음 거는 판은 자기 거니까. 100% 내 거니까. 왜냐면 전 4개고 걔 2개잖아요. 그러니까 100% 내 거니까 그냥 지금 잠깐 주자 이거였는데. 약간 패배율의 0과 패배율의 25가 아니라 승리율을 100을 만들고 싶었구나. 네. 근데 저거 만약에 계속 붙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이제 제작진분들이 피지컬 100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오래 서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현규 씨의 승리로 끝났을 때 어땠나요? 막 3억 8천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비트코인 2개예요. 아니 2개 반이에요.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돈을 더 나서 명예잖아. 그냥 진 게 너무 짜증났어요, 솔직히. 서바이벌 사상 진짜. 최초의 모든 퍼포먼스를 잘 해낸 여자 우승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 생각은 먼저 안 나고요. 돈 생각 잘 안 났어요. 네, 그냥 명예였어. 그래요? 이걸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걸 내가 졌다니. 내가 막 너무 게임도 못하고 너무 게임도 어려웠고 이랬으면 졌구나 싶었을 텐데. 그치. 근데 다 해놓고 지니까 그냥 너무 막 이걸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되게 표현할 수 없는 나에 대한 답답함을 막 느꼈던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미안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제 관점으로 보면 우주의 기운이 현규한테 가는 맞아요. 그렇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진짜로 저희도 포커를 치면 1년 내내 죽쓰다가 한 달에 막 우승 막 4개 해버리고 저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알지 못하는 그 운이 몰리는 시기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보통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도 거기에 맞춰서 흘러가요. 그래서 저 때 이제 준우승이 결정이 되고 분함이라는 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가요? 저 한 2달 간 것 같아요. 아, 2달 2달 동안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분함을 좀 드러내지 그랬어. 이긴 건 이긴 거고 내 스스로에 대한 맞아. 그 그럴 수 생각인 있다.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맞아. 집에 와서 엄청 분해하고 울었나요? 진짜 꿈에 계속 나왔어요. 꿈에 계속 나오고 한동안은 막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동생한테 가가지고 진짜 내가 동생은 왜 알고 그랬는지. 있었어요, 결국. 네, 누구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랑 엄마 어머니랑.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요일까지 연락이 안 됐을 돼서. 때 근데 진짜 웃긴 건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뭔가 끝까지 갔나 보다 했는데 응. 제 동생이 엄마 아니야 누나 안 됐는데 떨어졌는데 근처 집에 안 오는 모텔에서- 거야. 근처 모텔에서 배회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랬다. 네티즌분들은 소희님 금수저설이 막 이런 것도 있고 그거 제가 물어봤잖아. 소희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소희야 3억 8천인데 그렇게 전투력을 안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소희가 돈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지.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봤는데 자기 3억 8천이 엄청 귀했대 자기도. 저 한글자 너무 귀해요.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남이 2달이 갔겠죠. 처음에야 우승 못한 거에 대한 명예 이거였지만 나중에는 3억 8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누구보다 제일 분하겠죠. 2달 동안 꿈에서 나왔다는데. 진짜 꿈에 많이 나왔어. 저는 형규랑 플레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게 근데 저거는 이제 전체적인 7일 동안의 그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7일에 대한 나의 감정인 거니까. 왜냐면 이제 프레임이 씌워졌으니까 뭐 환승연애 뭐 이런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기 시작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소희의 인터뷰라던가 행동이나 결승전에서 진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포커스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치.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저 때 현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좋았을 텐데 그냥 좋았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멤버들이랑 하는 거 좋았고. 현규 얘기는 이미 10화 때부터 하면 안 됐어요 사실. 정윤 씨 이거 어떻게 하고 있대요? 형은 우승하셨을 때 네. 나눴습니까? 조금? 그러니까 나는- 나눴다는 게 돈을 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물하셨죠? 난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영상 편지. 피스 달라고 하지 말고. 형규야 우리 출연자들 해외여행 한번 보내줘. 3억 8천이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는 보낼 수 있어요. 네. 뭐 그냥 이렇게 휴양지 정도. 구라파 이런데. 구라파 너무 너무 멀지 않나요? 옛날 표현으로 구라파. 일단 이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뭐 포인트별 리뷰를 한번 담아봤고요. 내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좀 다른 선택을 했다. 지영이도 비슷한 인터뷰 했던데 저는 이튿날에 형규 히든 스테이지? 히든 스테이지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관이 그런 공간이거든. 나도 모르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면을 쓰게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렇게 이해해주는 척. 근데 저는 그거 싫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그 망칼라에서 이제 형규가 다시 돌아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너 히든 보상 써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또 다른 혹은 그랜드 파이널? 데블스 플랜 다시 출연 요청이 온다면 나오실까요? 저는 안 나가려고요. 네. 너무 힘들었어? 저는 안 나가려고요. 저는 형 나오면 나가죠. 형 나가면 나가요, 진짜로. 못 나가겠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3주 동안 엄청 지금도 아마 이게 업로드 되는 날까지도 이 댓글 전 사실 약간 두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차서 좋아요보다 싫어요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고 제 채널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아, 그렇네요. 왜냐? 그렇네요. 분노에 생각 가득 못 해봤네요. 차가지고 그만해 시끄러워. 이번에 이거 아마 넷플릭스 이거 많이 눌렸었을 거야. 넷플릭스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분들도 어딘가에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지인이고 이들의 활약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애정 있게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분이서 너무 열심히 본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데블스 플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어요. 형님 2주차 컨텐츠 왜 안 올라오나요? 마무리 같이 욕해주세요. 막 이런 게 많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이렇게 해서 같이 욕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이 두 분이 여기저기서 분명히 지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서 느껴주셨겠지만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그 명분이 있고 그 명분 따라 움직였던 한 명의 진짜 용기를 내서 출연한 출연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많은 바이럴들 양상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씩? 다들 게임에 엄청 진심으로 열심히 게임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물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뭐 화도 나시고 또 즐거워도 하시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제가 한 플레이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되게 많거든요. 지나고 나서 후회한 순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다시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쉬워하시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고 있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희 한번 더 나와서 네. 우승했으면 좋겠어. 네? 아니 근데 아무튼 그래도 여기 저도 되게 고맙긴 하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미안해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빠 채널에서는 욕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거대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몇 달에 걸쳐서 후반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많은 제작진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이걸 전 세계에 퍼뜨려준 넷플릭스 담당자분들도 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데블스 플랜 시즌2 최종 마지막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절대 못해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난 이게 너무 좋은 이것만 하면 안 게 이게 그냥 자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 템포가 있어. 여기 있거든. 딱 엇박으로 들어가 이게 엇박으로 한 다음에 되게 제대로 보셨다. 여기서 웨지 컴보. 위치컴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무 재밌었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